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남자를 완전히 사로잡는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남자들이 나한테만 시큰둥할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사실 남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는 여자와 모르는 여자의 차이는 정말 크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을 미리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젖꼭지는 혀만 사용하지 말고 입 전체로 감싸야 해요. 겨드랑이는 거칠게 자극하는 게 포인트고요. 손목 안쪽이 의외의 성감대라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입술은 깊은 키스로 불을 지피는 곳이고 귀 주변은 입김을 활용해야 해요. 목 부위는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자극하고 배꼽은 다음 단계 전 애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에서는 뿌리 부분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기준이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좋은 몸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미인이었어요. 모델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애가 항상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정말 열심히 대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여성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들이 항상 그 분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차이였어요. 첫 번째 여성분은 그냥 받기만 하는 스타일이었고, 두 번째 여성분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남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외모나 몸매는 사실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남자는 마른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만큼은 공통적인 기준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는 여자는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그 여자 생각이 날 정도로 말이에요. 얼굴은 가물가물해도 그때의 그 느낌만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단지 남자의 몸에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마치 인형이랑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남자는 곧 다른 여자를 찾을 거구나 싶었어요. 반대로 또 다른 남성분은 여자친구가 정말 적극적이에요. 저보다 더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젖꼭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그냥 혀로만 살짝살짝 건드리시는데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남자의 젖꼭지는 여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반응하는 부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혀만 사용하지 말고 입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한 입에 먹는다는 느낌으로 크게 입을 벌려서 감싸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혀를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남자친구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집중해서 하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예요. 이 부위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자들은 이 부위가 부끄러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칠게 하는 거예요. 다른 부위처럼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면서 시작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물론 실제로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미리 씻고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담 받으러 오신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자꾸 이상한 곳을 요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바로 이 부위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정말 의외의 부위인데 바로 손목과 손가락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성감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사실 정말 효과적인 곳이거든요. 사람의 몸에서 접히는 부분이나 안쪽 부위는 거의 다 민감해요. 허벅지 안쪽이나 팔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유독 손목 안쪽은 특별해요. 여기를 살살 하르면서 손바닥과 손가락까지 연결해서 애무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제가 만났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손을 잡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손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손목 안쪽을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극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당연히 입술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부위죠. 입술은 남녀 구분 없이 최고의 성감대 중 하나예요. 키스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고조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입술만 맞추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의 혀가 얽히면서 더욱 깊은 감정을 나누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스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뿐만 아니라 혀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불쾌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귀 주변이에요. 이 부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귓구멍에다가 혀를 넣고 막 휘젓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입김을 활용하는 거예요.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면서 혀로 살짝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귓구멍만 하는 게 아니라 귀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귀 뒤쪽이나 귓바퀴 모두 민감한 부위거든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귀 근처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상대방이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여성분이 남자친구 귀를 자극하다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남자친구가 고막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귓구멍에 침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귀가 먹먹해질 수 있거든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목 부위예요. 목도 정말 민감한 부위 중 하나죠. 남자든 여자든 목을 자극받으면 정말 좋아해요. 목을 할 때도 포인트가 있어요.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에서 시작해서 귀로 갔다가 턱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특히 턱 끝 부분은 놓치기 쉬운 곳인데 여기도 정말 민감한 부위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 입 먹어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턱 밑선을 따라서 다시 목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마치 전신 마사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배꼽이에요. 배꼽도 의외로 민감한 부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배꼽을 할 때는 그냥 혀로 파듯이 계속 핥기만 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 배 전체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면서 배꼽 주변과 안쪽을 살짝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배꼽은 사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애를 태우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충분히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에서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배꼽을 자극받는 걸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바로 남자의 그 부위죠. 여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곳이에요.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잡는 위치예요. 많은 분들이 중간 부분을 잡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뿌리 부분을 잡아야 해요. 뿌리 부분에 적당한 힘을 줘서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입으로 할 때의 기법이에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입 모양을 다르게 해야 해요. 들어갈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나올 때는 빨면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빨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입술을 안으로 오므려서 이빨을 감싸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느낌도 더 좋고 안전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제대로 하면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지만 잘못하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아홉 번째는 또 다른 중요한 부위예요. 바로 고안 부위죠. 이 부위는 어떤 남자에게는 그 부위보다도 더 민감한 곳이에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남자들도 많아요. 여기를 자극할 때는 절대 세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부드럽게 해야 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전체를 감싸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빨면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 부위를 제대로 자극해주면 남자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말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는 사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바로 적극성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여자는 그냥 나무처럼 누워있는 수동적인 여자예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자는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진짜 아름다운 관계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많은 커플들을 보면 행복한 커플들은 모두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남자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어떤 남자는 좀 더 강한 자극을 좋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것 같으면 계속하고 별로인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소통도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더 세게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줄 거예요. 사실 많은 커플들이 이런 대화를 부끄러워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말을 안 해서 항상 어색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분위기 조성이에요.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조명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향초를 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더 로맨틱한 분위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은은한 향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전이도 정말 중요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전이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게 좋아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부위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안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씻으러 가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서로를 안아주면서 여운을 즐기는 게 좋아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행복한 커플들은 모두 이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매뉴얼을 따라하듯이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연습하면서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걸 이해해 줄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오히려 그런 실수들이 나중에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났던 한 커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그 서툰 모습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귀여웠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도 인정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상대방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는 부드러운 자극을 좋아하는데 어떤 남자는 좀 더 강한 자극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를 파악해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변화도 필요해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만 하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가끔은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건강도 생각해야 해요. 너무 무리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위생도 정말 중요해요. 깨끗하게 씻고 하는 건 기본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도 중요해요.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것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많은 커플들을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커플들이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술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도 변해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더 깊은 애정과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 열정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해요. 젊을 때처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젊을 때만큼은 안 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통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해요. 젊을 때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성숙한 관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왜 이렇지 못할까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커플이 다 달라요.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상한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커플이 각자의 고민이 있어요. 완벽한 커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인내심도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변화해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했어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스킨십도 어색해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조금씩 노력하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다른 커플 같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도 항상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사랑을 위해서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